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오롱인더고요. 코오롱인더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했었던 얘기는 어떤 탄소 복합체 그리고 타이어 코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코오롱 인더는 앞으로 수소 경제에 조금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포롱이 이런 수소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에 현 정부는 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서 어떤 수소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 요약해서 말하자면 2030년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충전기 660기 등을 말하면서 전반적인 수소에 관한 인프라를 형성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코오롱인더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오롱인더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됐나요? 1989년부터죠. 이런 1989년부터 이런 분리막이라고 수도에 쓰이는 분리막이라고 불리는 그 멤브레인을 연구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멤브레인이 원래는 수소에 써있던 건 아니에요. 정수기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2006년이죠. 이런 2006년에 국내 최초로 이런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수분 제어 장치를 개발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된 멤브레인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수소 연료 전지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분리막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수소에 관한 사업을 확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산업으로서는 이제 수분 제어 장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수분 제어 장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쓸 수도 연료 전지 내부에서 이런 전기가 잘 발생해 주도록 하고, 또 이런 전기를 발생할 때 막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습도죠. 습기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결국에 이런 멤브레인 연구를 시작해서 수소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수소 연료전지 내부에 있는 수분 제어 장치다. 그리고 이런 수분 제어 장치는 어떤 전기가 잘 발생하도록 하고 습도를 잘 조절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2013년에 이렇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현재는 글로벌 세계 1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수소차용에 쓰일 수 있는 이제 PM이 있고 MEA가 있습니다. 이런 PEM 같은 경우는 수소차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고분자 전해질망인 거고, 이런 MEA 같은 경우는 PEM에 쓰일 때 이런 막 전급 합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수소차용 연료전지 핵심 소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제 계속 공장을 양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PM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양산 설비를 갖춘 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MEA 같은 경우는 어떤 수소연료 전지에서 이제 단가가 40% 정도 차지를 한다. 그리고 이런 MEA 시장도 계속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차용 연료 전지를 현대 자동차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어떤 최고 수준의 전해질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코오롱에 대한 계열사 중에서 어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하고 수송과 운반까지 책임지면서 어떤 이제 수송과 운반에 대한 밸류체인도 구독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사용됐던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캐나다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유지오 호닉이죠. 그런 유지오 호닉 프로젝트가 결국에 이런 전기로 이제 물을 분해해서 이런 탄소를 없애고, 물을 분해해서 이제 탄소가 여기서 없는 겁니다. 없고 여기서 이제 그린 수소만
뽑아낸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그린 소수는 어떻게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린 수소를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운송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인더스트리가 하는 그린 소드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그린 소드는 이미 선행된 산업 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잘 배우게 되면은 코롱인도 앞으로 그린 소 코롱 그룹도 이런 그린 소드에서 뛰어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이런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안보 문제가 있고 또 에너지적인 자원 독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수소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유럽의 목표가 있죠. 유럽연합의 목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을 하자면 결국에 코로인더가 이런 수소 연료 존재의 핵심이 되는 PEM과 MEA를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거에 더해서 이런 그린 수소까지 실제로 생산하고 운송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이미 선행된 산업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예를 잘 배우면은 코오롱 그룹도 이런 그린 수소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린 수소를 생성할 때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코론데 멤브레인 있죠. 이 멤브레인도 역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린 수소를 만들 때 앞으로 이 멤브레인 부분을 코롱 인더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수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단가가 비싸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기존에는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조금 비쌌는데 코롱 인더가 이런 가격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상업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윈더는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간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양산을 한다. 생산 운반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퍼질 수소 경제에 대해서 코로윈더가 이제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주가가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뭐 주봉상에서 이제 저점이라고 하면은 한 39,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미 부근까지 이제 조금 도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반등이 올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평선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평선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배열이 아직까지는 뭐 갖춰지진 않았습니다만 팬들이 이평선 밑에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에 이평선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추세가 조금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이제 장 끝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고 다음 주에도 이런 39,500원 부근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더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 또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 크로스가 났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근에서 현 부근에서 머물기만 크게 이렇게 반등이 오지 않고 현 부근에서 짜잘짜잘하게 이런 움직임만 만들어줘도 20평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건 내려가다 보이게 되니까 단기 추세가 좀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60평선 부근도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 부근을 오늘 잘 지켜주고 그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4만 원, 39,500원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오게 된다면 한 번의 반등보다는 최소 두 번에 한 번 반등 오고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반등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단기 이평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하나의 바닥을 만들게 되는 방향이 오면서 이평선들 위에 캔들이 위치해져 있다면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4만 원, 39,5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뭐 괜찮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오롱 인더가 지금은 조금 주가가 많이 눌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도 경제에 대해서 이미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이런 탄소 복합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흐름적으로 봐야 된다. 결국 이제 결국 어쨌든 수소나 탄소 복합체나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슈나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코어롱인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